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저는 지금 영등포구 물레동 물레 모아미래도 34평 2년 거주 중에 있고요. 네, 그 매도나 전세 좀 네. 고민 중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내년 5월에 입주하는 경기도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43평을 갖고 있는데요. 네, 요즘 매수자가 문의가 있어서 네. 이때 좀 매도를 해야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 영등포 물레동의 모아 미래도 아파트 이거 향후 전망 살펴보고 또 이거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는 그러면 분양을 좀 받으신 거예요? 네. 이 분양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살펴봐야겠네요. 자,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레동의 모아 미래도에 2년째 거주하신다고요? 네. 매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6억 2천이요. 6억 2천이요. 네. 지금 좀 올랐죠? 네. 네, 얼마나 올랐을까요? 제가 그 검색한 결과로는 네, 한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공한 거네, 그죠? 아, 성공했어요. 이게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그냥 일단 일은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어떤 뭐 결혼은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 하시기 전에 네. 이제 저를 만나셨더라면 좀 더 수확이 더 있으셨을 텐데 아, 아무튼 이거라도 엄청 잘하신 거고요. 네. 일단 모아 미래도에 그러면 2년을 거주를 하셨는데 또 시흥에 아까 제가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려고 여기 위에다가 적어 놨는데요. 시흥의 센트럴 푸르지오 그 은계지구 있는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천역이 네.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거기 새로 들어가는 거 그거 이제 입주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 이 모아 미래도를 매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보유한 상태에서 갈까요? 아니면은 매도하고 움직일까요?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올랐잖아요. 예. 네. 그러면 갖고 있어야죠. 아, 물레동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데 근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갖고 계세요 했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일단 물레동의 모아 미래도라는 아파트는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잣대를 한번 여기다가 대볼게요. 네. 자, 세대 수가 몇 세대나 되죠? 크지 않죠? 네, 한 200여 세대 200 되죠? 네. 한 200여 세대. 그리고 보니까 지하철역 물레역이라든가 이 도림천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역세권이에요. 네. 한참 걸어가도. 그러면 비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학교는 어떨까요? 학교는 초중고가 인접해 있어요. 여기 다 몰려 있죠. 네. 그래서 학구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작고 비역세권이다라고 하면 요즘 그리고 뭐 크게 뭐 관여는 없을 텐데 요게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네. 예, 우리가 일반 흔히 아는 대기업 브랜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요걸 이제 제가 아까 일반적인 잣대라고 했어요. 네. 일반적인 잣대를 여기다 이렇게 재보면 얘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그렇게 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뭐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아,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 시기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매수 시기가 일단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는 웬만한 것들 다 올랐어요. 샀을 때. 네. 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모아 미래도라는 아파트가 여기에 있어서 그래. 여기 양평동 있죠? 네. 요 블럭에 얘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말하면 영등포구의 입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거고 네. 그러면 앞으로 더 오를지 안 오를지를 좀 봐야 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일반적인 잣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를 수 있는 힘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일단 지금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영등포라는 곳이요. 도시 재생을 시작을 해요. 네. 지금 워낙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도시를 재생시켜야 돼. 다시 힘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니까
우리 꼭 모아 미래도를 포함한 이 영등포 전역의 가치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을 할 거예요. 일단 바닥 다지기를 했으니까. 네. 여기를 다 개선시킬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에 대한 힘이 좀 붙어주는 거고요. 우리 모아 미래도가 위치해 있는 요 블럭을 같은 경우에는 요 양평동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고만고만한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하나 크게 대규모 단지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소규모 단지 아파트들이 또 다닥다닥 붙어 있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커다란 아파트가 군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영등포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일단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가성비적인 측면이, 그리고 영등포 이쪽 지역이 아파트로는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영등포 전역으로 봤을 땐 영등포 관 내에서 아파트 가격이 이쪽 지역이 가장 저렴한 아파트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쪽 지역은 초등학교 군락이 이제 초, 중, 고가 다 몰려 있고, 왜? 단위 면적당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공업 지역으로 대지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지가 거기에서 아파트들이 용적률들을 잘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땅의 크기가 작더라고 해도 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아파트들이 좀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이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재건축을 하더라도 웬만한 다른 지역의 잣대를 여기다 갖다 대면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재건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얘기하다 보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영등포 전체 지역에서는 이 지역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초중고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가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게 다른 곳이 다 오르고 나면 천천히 뒤늦게 오르는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그 어떤 서열이 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즉 굉장히 실거주층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가격이 차곡차곡 올랐다고 하면 이 가격이 훅 꺼질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왜냐하면 굉장히 이런 지역들은요, 다지기를 해서 가격이 올라온 거예요. 어떤 거품 때문에 어떤 호재 때문에 쑥 가격이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거기 보니까 살기 좋더라, 집값 싸도 가성비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입소문 타가지고 여기를 많이 이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했던 영등포에서도 대표적인 지역이었던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 다지기가 탄탄했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고 꾸준히 올라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유하고 계셔도 좋은데, 일단 언제까지 보유해야 되는가는 좀 봐야 되는데, 내년 5월에 입주하시는 건가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를? 네. 그렇다고 보면 지도를 좀 크게 보고 내년 5월이면 어차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혜택은 아시죠? 네. 비과세 혜택. 그렇게 된다고 하면 3년, 그러니까 입주하고 나서 3년 정도는 여유가 생기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충분히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이 떨어질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있는 그대로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계속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얘는 일단은 보유라는 의견으로 적어두고 어느 정도까지 보유해야 되는 건지는 예를 보는 거예요. 은계지구 쪽에 신천역 쪽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말씀하시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택지지구에 생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은계 공공택지지구라고 하지만 우리 신천역 앞에 있는 우리 시샘프 같은 경우는 은계지구에서도 시흥에서도 이제 구도심인 거예요. 구도심. 그러니까 기존에 기반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집만 새 집이 들어가는 거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생활 여건이 좀 나아질 거거든요. 일단 환경은 나빠진 환경을 개선시킨다기보다도 일단 잘 꾸려져 있는 환경에서 집이 낙후돼 있었는데 이걸 새 집으로 바꿔준 거니까. 네. 일단 살기는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세대수도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의 대규모 단지의 신축이란 말이죠. 거기에 신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인 거예요. 네. 몇 평짜리죠?
43평이요. 평수가 좀 걸리긴 하네요. 43평.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은계 공공주택지구, 뭐 향동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부천 옥길 공공주택지구, 이렇게 새로 생기는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싸잖아요. 공공택지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서울의 뭐 좁은 빌라에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새 집에서 그래도 아파트 생활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대출 굉장히 많이 받아갖고 들어오는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대형보다는 소형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높은 지역들이에요. 근데 일단 평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걱정은 되고요. 일단 한번 그거는 좀 체킹이 돼봐야 될 거고, 요거를 빼고 나서 나머지 조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서울 외곽 지역에 있다고 하면, 서울이 아닌 서울 외곽 지역들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려고 하면 일단 역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일단 서울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신천역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에 반해서 이 노선이 그렇게 우리가 흔히 서울을 한 방에 갈 수 있는 노선은 아니잖아요. 네. 갈아타야 된다고 하니까 서브 노선이 되는 거니까 그건 또 약간은 좀 아쉬운 점. 그래서 얘의 강점은 신축의 대단지의 브랜드라는 소리거든요. 네. 이 힘으로 그 어떤 아파트들도요, 지금 신축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역세권이라는 소리예요. 네. 이 힘으로 5년은 갈 수 있어요. 5년은. 가격 자체가 충분히 끌고, 그 다음에 입주해서 그래서 보통 2년 후까지는 바라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시샘프에, 그러니까 센트럴 푸르지오에 입주를 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난다고 해도, 입주 후 2년이 지난다고 해도 아까 우리가 봤던 물레동의 모아 미래도가 비과세 기간에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결정해도 그러니까 안 늦는 거예요. 아, 그때 얘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를 2년 내내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계속해서 저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프로 보지 마시고 이것만 2년 동안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제가 답을 드릴 거니까. 그때도 네. 농담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네. 아무튼 2년 뒤에, 입주 후 2년 뒤에 그러면 또 다시 어떤 아파트에 대한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뀔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때 상황을 보고 얘를 먼저 팔지, 아니면 얘하고 한꺼번에 팔고 딴 데 좋은 걸 갈아탈지, 아니면 얘를 팔고 얘를 더 가져갈지, 이거를 결정해도 안 늦는다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맘 편히 둘 다 보유해요. 그래요? 네. 저는 네네. 만약에 네. 물레동 거를 지금 매도해서 네네. 그 당산동 네. 당산 푸르지오 32평을 매도할까 생각 중에도 있거든요. 매수할까? 매수할까? 그러면 얘도 입주하고, 시흥이요? 네, 시흥도 입주하고. 그게요. 네. 시흥을 입주하게 되면 당산 동구를 사게 되면 전세를 끼고 사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지금 저는 요 두 가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애당초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하고, 네. 이 영등포의 대표적인 주거 타운이 네. 당산동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는 곳. 네. 그런데 입지가 훨씬 좋은 곳을 갈 건데 굳이 입지 떨어지는 데를 갔다가 평형에 대한 위험성도 있는데 네. 그거를 시간 두었다가 다시 매도를 해서 다시 한번 뭐 이걸 본다라는 건 사실 의미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당산 동구를 매수하게 되면요. 그러면 다 정리하고 매수하셔도 된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고민 된 것 상담이 굉장히 짧았던 거였네요. 괜히 길게 했네. 근데 저 항상 길게 고민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뭐 이거 매도하고 당산동 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했으면 당연히 찬성입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요렇게 그럼 네.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